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강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돌격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성함을 밝혀도 될까요? 이자, 순자, 조자님 되십니다. 예, 질문을 너무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요. 꼭 듣고 싶다는 글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요, 정말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은정씨, 중국의 빌딩 불빛, 수많은 자동차들을 봤을 때 북한이 선전한 것보다 달라서 다르네 하고 놀라지 않았었나요? 당연히 놀랐죠. 중국에서 넘어와서 놀란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홍단, 양강도 국경 쪽에 있을 때는 뭔가 그 해산 쪽에 나가게 되면요. 너무 그 중국 쪽이 밝아가지고 거긴 대낮 같아요, 밤에. 그래서 중국이 잘 산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제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그 조선족 브로커랑 싸웠어요. 이분께서 저의 영상을 아주 섬세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아저씨와 말 다툼하기 전에 중국이 잘 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말다툼을 했냐, 여기에서 의문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색안경을 마음에 끼고 보게 되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북한이 못 사는 건 다 미제 침략자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못 사는 거라고 인식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싸웠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모순이 좀 있어요.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싸웠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싸웠어요. 북한에서는 중국을 그냥 바라만 봤었고 진짜 팔려가지고 중국에 와서 거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숨어있는 처지였고요.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싸웠겠죠. 의문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렸나요? 저는 적응은 평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당연히 너무나 맞지만 제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문화도 뭐고 모든 게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우쳐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정착해서부터의 나이를 저는 지금 11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5살짜리 애만도 못했어요. 진짜. 애기들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저희 조카가 6살인데 우리 아이들이 외래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외래어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그 생활 영어가 또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거를 지몬미 이렇게 해서 말 줄임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같은 발음만 가지 뜻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의사소통하는 데서 괜히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듣고 조금씩 이렇게 휩쓸리면서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잘 당당하게 웃으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이제 적응은 평생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죠? 적응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안에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분별할 수 있는 시각, 이게 있어야 되고, 경제관리 있어야 되고요. 인간관계. 북한 사람과 북한 사람끼리 싸우면 솔직히 상처 안 받아요. 찍고 까고 하다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랬어요. 근데 왠지 남한분이랑 어떤 이게 혹시라도 갈등이라도 생기면 미움을 떠나서 그게 상처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저도 어느덧 성숙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다가가고 풀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거든요. 진짜 적응을 잘하려면 인간관계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응은 평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정씨, 북한 여성들의 그 키가 152에서 153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단 160대면 키 제일 진짜 큰 사람으로 봤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군대 가서 군복 입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 갔어요.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키를 재보니까요. 153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일단 여자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면 157.5는 돼야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와서 좀 봤을 때 여성들이 키가 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 큰 여자 너무 부러워요. 정말로. 조금만 좀 더 컸으면 힐 안 신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어쨌든 평균이 15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은정씨, 부모님, 은정씨가 중국 갔을 때 식량을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북한에서 식량을 구매해서 먹고 살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벌이 되게 넓어요. 농사짓는 땅이 굉장히 포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넓은데, 진짜 대형단은 거짓말 안 하고 겨울에도 이삭을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땅이 너무 넓고 콩이삭을 많이 줍고요. 보리도 겨울에 주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백두산 밑이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 눈이 이제 녹으면 가서 이제 주울 수도 있고요. 추운 겨울에 허허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서 이삭을 항상 주워다가 그거를 이렇게 말려서 키질을 해서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겨서 쌀을 내서 그렇게 먹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고 나서도 떼기밭에서 농사 조금 짓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급이나 배급 이런 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량 구입이나 이런 해결은 그냥 이삭 주워 먹고 조금 떼기밭에서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사시고, 예, 그렇게 하셨다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보리밥, 제가 뷔페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보리밥을 그냥 별미로 먹더라고요. 세상에, 보리밥 너무 싫어요. 뭐 보리밥이나 감자 투시밥, 밀밥,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밥으로 이렇게 드시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얘기 나왔네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노래도 가르쳐 주셨고 저랑 고난의 행군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거든요.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꿈에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저 정말 할머니 꿈에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타나요. 저희 언니가 한번 꿈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그 맹산에 고갯길에 서가지고 은혜야 빨리 와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래요. 근데 언니가 꿈에서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깨고 나서 꿈에서라도 할머니 품에 안겨봤을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빨리 통일돼서 할머니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생활, 공연 다니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하고 있고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 우리 악단에서 뭐 공연하고 있고 예,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특별히 다른 거 하고 있진 않아요. 궁금합니다. 할머니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듣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할머니 생각은 안 잊혀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저 아파트에 방송 계속 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경로당에서 뭐 어르신들의 그 무료 식사 대접이 있으니까 그래 드시고 가세요. 또는 음악회가 있어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한민국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죠. 또 북한의 할머니들 정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제일 힘이 없다 보니까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드린 답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질문을 남겨주신 이순조님 관심 가져주시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